놓쳤는데 나스닥 드시는 매수 신호 이야기들 막 발생. 회 이야기 하시고 뭐 좋아하시고 막 저는 방어 좋아합니다. 저는 방어 좋아하는데 방어는 겨울에밖에 못 먹어서 여름에 잘 안 먹고 좀 겨울에 먹는 그런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건강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일도 더 재밌는 아니야. 이야기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스를 줬는데 못 잡네 이거는. 374에다가 일단 갖다 놓을게요. 374. 선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S&P 매도 신호 발생. 음, 374까지도 안 올 수가 있겠는데요. 5일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매도 신호에 조금 늦었는데요. 타점을 좀 늦게 잡았는데요. 일단 매도 신호에 매도로 한번 진입해 봅니다. 343을 깨고 밑으로 326을 터치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로 오면은 때리려 그랬는데 느낌이 그죠, 가죠. 태워 보냅니다. 얘감은 그냥 항상 싼 느낌은 그죠. 이제 제가 작두 탈 때가 있어요. 자, 선물 청산됐어요. 매수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326 그죠? 다시 오죠. 사실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26 매수로 한번 갈게요. 밀리면 줍니다. 그냥 손절을 줍니다. 쫙 맞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요. 자, 가자. 가자, 씨.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번 주네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매수할게요.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밀리나요? 30분 봉상에 딱 하단 자리인데요. 자, 요거 선물 매수 계약서 주문이 다 써요. 체결되었습니다. 바이 여기 지금 하단에 딱 와갖고요. 노려봅니다. 올랐어, S&P 매수 신호 발생. 그래. 쭉 가, 그래. 청산만 주고 와. 주고 와, 주고.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자, 매수 신호 발생. 조그만 힘을 내.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P 선물 매도 매도 신호 주문이 발생. 체결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할게요. 오일 매도 신호 발생.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골드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걸 또 안 주고 내려오나요? 줄 때 같이 주지요. 그거라도 주고 와라.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거까지는 딱 줄 수 있는데요. 힘. 주고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어려운 구간에서 일단 그래도 수익을 챙겨냈어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차트는 반등할 수 있는 차트인데 시장을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죠. S&P 시장 매도 신호 분위기가, 발생.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 30분 봉의 저점 라인을 살짝 깨고요. 이제 1시간 봉의 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다렸다가 받쳐서 일단은 그죠? 딱 1시간 봉의 추세선 하단 자리죠. 여기서 일단 잡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챙겨냈습니다. 자, 손절을 줄 때는 줘야 돼요. 손절 줄 때 주고, 안 맞으려고 질질 끌려가다가는 그죠? 다 그냥 배려버리는 경우야. 죽을 건 주고요. 연거푸 2번이라도 또 주잖아요, 그죠? 2번, 3번 주더라도 먹을 때 쫙 챙겨 먹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는 바로바로 손절 걸은 틱수만큼은 만약에 주면 아쉽지만 그냥 줘버려야 됩니다. 자, 트래블 2585님 한 방에 끝났다고 네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네, 네 엔드레스 레이님도 네 박수. 짧게라도 그죠? 거의 겁나죠 이러면 그냥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매수로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죠? 이게 이제 차트를 잘 읽어내는 상황이면은요 이런 거를 뭐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포버스님, 네 이해승리, 예, 감사 해주셨네요. 그죠.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불상사가 가끔 생기네요. 올드 썸물님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일상이죠. 우리가 이제 오래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7틱에서 13틱 정도 먹으면 아싸라비아 하고 손실은 뭐 50틱, 70틱씩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딸 때는 30만원, 50만원 수익 나고, 손실 날 때는 뭐 150, 300 이렇게 나고, 그죠? 계좌 다 터트려 먹고, 그러기 십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반대로 하자였어요. 반대로 하자. 그죠? 손실 날 때는 7틱, 13틱을 주고 익절은 50틱씩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찾아서 뭐 신호도 만들고 추세선도 그어보고 마디가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신맞추 기법이라고 그래갖고요. 신호와 마디가 추세선을 나스닥 활용한 매도 신호 발생. 매매법을 나름 창조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맞추 기법을 활용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세선을 항상 이용하죠. 신호도 이용하고 그죠. 네, 마디가 우리가 이제 선 거놓은 자리가 다 마디가예요. 중요 마디가입니다. 거기서 탁탁 지지가 되거나 저항을 받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시장이 실금실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뭐라 할까요? 추세를 주는 그런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는 반등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항생 말씀드렸듯이 매수 신호 발생.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5분봉이고요. 5분봉이면 지금 여기 지금 추세선 하단이니까 이렇게 반등을 해도 뭐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15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고 지금 밑에 반등을 줘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30분봉도 마찬가지고 우리 30분봉 하단에서 대응을 했고요. S&P 매수 신호 발생. 요 끝 하단에서 대응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차트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느낌적인 거나 어떤 그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방에 추세를 준다는 겁니다.
하방에 추세를 줘서 더 깊게 누를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지가 되고 있죠. 지지가 되고 있죠. 강하게 반등 못 주면요. 이거 이러고 있다가요. 이동선 내려오면 이동 평균선 내려오면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내려 꽂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의 장은 그래서 매수는 짧게 먹어야죠. 이렇게 이제 짧게 먹어야지 그거를 롱포로 먹으려고 5일 덤벼들면 매수 신호 오늘은 발생.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들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차트상으로는 그런데 제 경험치상으로는 이게 더 밀린단 말이에요. 이런 날은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던져 막 그냥 투매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야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했대 뭐 이러면서 그냥 차익 매물들 막 던지는 거죠. 지금 다 수익 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S&P 매도 신호 발생. 자, 이건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방송이에요. 자, 참고들 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네,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 정회원분들 제가 치킨 선물 세트 복날이라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회원분들은 매매하시는 정회원분들은 그죠? 매매 끝나기 전에라도 우리 매니저님한테 문자 한 통 넣으셔서 쿠폰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날 쿠폰 챙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8일, 9일, 10일까지 치킨 쿠폰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010-7431-189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회원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회원 아니신 분들은요 나스닥 정회원 매수 신호 문의도 발생. 해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맨 네, 38이었습니다. 3%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은행주들 지금 한 뭐 2에서 3% 정도, 3에서 4% 정도 S&P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오늘 시장도 계속 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락폭을 조금 나스닥 마이너스 1.3%, S&P도 마이너스 0.96%, 다우 마이너스 1% 계속 좀 하락한 채로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테슬라 이제 어제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테슬라 CFO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이 영향 때문에 좀 빠졌었거든요. 지금 오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사실 뭐 테슬라나 사람 빠지고 들어나가는 거는 뭐 너무나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 테슬라 CFO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이 퇴임한 CEO 자크 커크온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테슬라의 정말 차기로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테슬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일단 13년간 테슬라에 근무하면서 머스크의 오른팔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일론 머스크의 성질을 못 이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커크온 전 CFO는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괜찮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잘 지내왔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후임으로 지난 5월에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테슬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근데 다만 어떻게 나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된 뉴스는 없어요. 뭐 굉장히 테슬라나 여기 커크온 CFO나 뭐 13년 동안 즐거웠고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처럼 뭐 일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세상의 모든 마무리가 다 아름다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20%라는 그 목표한 수익률 수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 만족시키지 못해서 뭐 경질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싸우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뒤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오피셜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4년 만에 두 번째 지금 CFO를 교체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Nothing about Tesla is normal. 그러니까 굉장히 비꼰 거죠. 테슬라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냥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급작스러운 교체였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때려친 게 아니라 때려서 아픈 거 아니냐는 CFO가 네. S&P 매도 신호 발생.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 나스닥 줌의 은밀한 매도 신호 생성형 발생. AI 교육이라는 얘기를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장에 관심이 뜨겁지만 이 생성형 AI를 둘러싸서 그 논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생성형 선물 AI를 매도 뭘로 주문이 교육을 시킬 체결되었습니다. 것인가. 걔네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뭘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선물 매도 주문이 그 교육을 체결되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뭐 이를테면 생성형 AI로 그림을 만드는 AI를 만들었는데 이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게티 이미지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저작권의 일부는 뭐 게티 이미지에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의 논쟁들이 지금 한창 치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줌이 생성형 AI의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줌이 지난 27일에,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 서비스 약관을 개정을 했는데 거기서 작은 글씨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객 정보랑 그리고 원격 측정 및 진단 데이터, 본인들이 이제 수집한 그런 고객 데이터를 본인들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체크박스 뭐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는 또 굉장히 지금 방금도 보셨지만 줌 주가 오늘 살짝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이제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거 좀 무섭다, 너무 그 은밀하게 좀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의심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줌에서는 이제 자기네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다, 이 특정 메시지나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줌을 통해서 주고받는 특정 파일 이런 거는 AI의 학습에 포함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고객 동의 없이 AI 교육을 위해서 뭐 비디오나 오디오나 뭐 이런 채팅 같은 거를 절대 사용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CNBC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고객 동의 없이 라는 게 포인트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바뀐 고객 그 서비스 약관에는 이 동의를 무조건 클릭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줌을 이용하려면 그 서비스 무조건 이용하게 동의를 하게 만들어 놓고 동의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좀 찝찝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줌이 지금은 뭔가 첫 어떤 사례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매수 신호 발생. 다 뭐 나수지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AI한테 학습시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 1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저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AI의 학습을 얼만큼 시켜도 되는가. 아무리 익명화를 시켜도 개인정보, 개인들의 어떤 대화 뭐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하도록 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데이터를 좀 사용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좀 계속 선물 이어지지 매수 않을까 주문이 싶고,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랙미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그게 이제 뭐 AI나 아니면 기술의 발전에 선물 따라서 매수 주문이 생길 수 있는 체결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 뭐 이런 자, 거를 이제 깔끔하게 표준화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매도로 시리즈인데 S&P 이런 매도 신호 이런 게 발생.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우리가 어느 날 딱 그냥 무심코 동의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그 생성형 AI로 막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뿌릴 수 있다는 동의 약관이어가지고 막 나의 생활이 맨날 넷플릭스로 막 생중계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생중계가 되고 막 이런 식의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이 줌에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것만으로